심은 과수가 해가 되어도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상담을 요청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무엇보다 과수 재배의 생각이 다르고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과수 재배에 대한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재배 기술을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손바닥 농부가 텃밭 가수를 키우면서 바뀐 생각도 있고 주변 텃밭 농사를 지은 분과 대화를 통해 느낀 부분도 있고 제 채널에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해가 지나도 안 열린다는 댓글에서도 찾아본 그 공통적인 핵심만 들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이야기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한 가지라도 갖고 계시면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과수 재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가 심은 과일나무는 연령이 되면 저절로 과일이 열린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물이나 태어나서 자손을 번식시키는 연령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합니다. 나무는 수령이 어떤 것은 수백 년, 짧은 것도 100년은 살아갑니다. 정상적이라면 언제부터 자손 번식에 힘을 쓰겠습니까? 수명이 100년이라면 적어도 3, 40년은 되어야 자손 번식에 눈을 돌릴 것입니다. 그 기간은 농부가 참기 어렵죠. 일단 나무는 자라야 합니다. 주위 식물보다 햇빛 경쟁에서 처지면 도태되니까요. 기를 쓰고 위로 자라서 아생하고 그 연후에 살타의 목적으로 남은 가지를 발생시켜 주위 식물을 덮습니다. 햇빛 못 받게. 큰 나무들을 스스로 번식하게 두고 기다린다면 수명 짧은 사람이 먼저 가겠죠. 영악한 사람이 나무를 속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거죠. 위험을 느끼면 자손 번식의 본능이 생깁니다. 곱게 잘 크는 나뭇가지를 옆으로 유인하여 위협을 주기도 하고 마음껏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걸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의 유도라고 하죠. 기름진 땅에서의 소나무는 솔방울을 세워도 될 정도이지만 바위 위에 척박한 땅에 자라는 소나무는 자손 번식을 위해 이렇게 솔방울을 많이 단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지를 눕히고 비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나무는 커야 거기에 과일이 달리니 과일이 달리는 가지, 즉 결과지는 눕히고 나무 키울 성분, 과일 달리고 키울 성분을 적절하게 주어야 합니다.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데도 텃밭과일 심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무가 잘 자라도록 좋다 하는 것은 다 줍니다. 물론 초기에는 나무가 자라 가지가 있어야 과일이 열리겠지만 4년이고 5년이고 나무에게 좋다는 건 다 구해줍니다. 나무를 자연스럽게 키운다고 가지가 많은 과일이 열릴 자리가 많다고 생각하고 가지가 튼튼하면 굵은 과일이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한 이 중 한 가지라도 갖고 있다면 당장 바꿔야 합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전정하기를 겁내고 특히 여름에는 전정을 하는 것조차 모릅니다. 과수를 심어놓고 전정하는 것을 겁내는 이가 많습니다. 하기야 자른 나무는 다시 붙일 수가 없으니 혹시 잘못되면 나무를 망칠까봐 그런데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내가 해야 합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아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전정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것과 그럼 거기에 따라 맞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공부하고 탐색하여 하면 됩니다. 전정을 하는 목적은 과일 달 가지에 고루 햇빛이 들고 과일도 잘 열리고 크며 병충해 발생을 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관리 수월성과 내가 기르는 방식에 맞게 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더 있습니다. 전정은 겨울 전정만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지를 많이 자르는 전정은 겨울 전정이라 과일이 열리는 것은 다른 전정입니다. 바로 여름 전정입니다. 겨울 전정이 단회성이라면 여름 전정은 다회성입니다. 새소리 나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하는 전정입니다. 순, 즉 신초가 한 번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무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5월에 올라오는 1차 신초 발생과 6월에 있는 2차 신초 발생이 있고 그 발생하는 신초가 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름 전정은 새순을 관리하는 전정입니다. 새순은 원래 잘 관리를 해서
여기에 꽃눈을 달아 내년에 과일이 잘 열리게 하기 위한 전쟁이니 과일 열리게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과수를 처음 심은 분들 중에는 이 여름 전쟁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 때문에 내가 심은 나무에 과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름 전쟁이 필요 없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그분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되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그런 얘기에 혹해 내 것도 그대로 두면 내년 과일 먹을 수 없습니다. 여름 전쟁은 올 봄부터 나온 새순을 짓거나 자르거나 솎아내거나 유인하여 달린 열매도 잘 크고 익게 하고 내년에 과일을 달 이 신초도 잘 관리하여 결과지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만일 나오는 순마다 그대로 두면 여기처럼 수많은 가지가 나와 나무는 잘 자라지만 열매는 달리지도 크지도 않죠. 이 매실나무가 옛날에는 전쟁도 하고 관리도 했는데 지금은 겨울 전쟁이고 여름 전쟁이고 일절 그대로 둔 안 열린 과수의 표본입니다. 봄이 되면 그래도 꽃도 피고 햇빛을 받는 바깥쪽에는 열매도 달리는데 지나면 모두 떨어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꽃눈이 와도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 우량한 꽃이 달린 결과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수 재배 경험이 적은 분에게 과수 재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라고 물으면 모두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 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텃밭 과수 중에는 농약 칠 일 없는 곳이 많습니다. 먹을 열매가 해마다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겨울 전쟁하는 세부적인 이야기나 여름 전쟁 순관리하는 여러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다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나무도 키우고 과일도 달아 먹으려고 하면서 나무 자람이나 열매 열림의 성질을 알기에 무관심한 점입니다. 텃밭에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나무도 자라도록 키워야 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열매도 달아 먹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나무의 자람 특성을 알아야 하고 열매의 달림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원리나 이치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전문가가 하는 일을 따라합니다. 어느 과수원 상황이 다른데 무작정 따라하면 과일나무 늙을 때까지 내 나무에는 과일 달아 먹지 못합니다. 물론 나무 심어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 영상 보지 않겠죠. 문제는 공부를 해도 원리에 기초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공부를 해도 과수 전문가만 찾아 그 영상만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문가도 초보를 위하여 걸음마격인 아주 기초적인 원리부터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그분에게 배우는 상대는 수준이 초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의 자람과 열매 달림의 원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시간상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자람의 원리를 얘기하면 나무는 지하 부분과 지상 부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가지를 깊이 많이 자르면 뿌리 균형을 맞추려고 그 다음에는 마구 자랍니다. 이렇게 많이 솎아내거나 굵은 가지를 깊이 자르는 것을 강전쟁이라고 하는데 다음에는 신초가 별로 더 올라오고 그 반대는 적게 올라옵니다. 가지는 눕히면 생식생장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이건 농부가 좋아하지 나무는 아닙니다. 눕혀진 가지에 무수한 직립한 가지가 자랍니다. 영양 생장을 위한 거죠. 이걸 도장지라고 하는데 농부는 좋아하지 않고 제거합니다. 꼭 두려면 눕혀도 필요한 가지로 이용합니다. 나무는 자라려고 도장지를 좋아하고 가원 농부는 과일을 좋아하니 옆으로 자라는 가지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세워진 가지는 잘 자르고 눕혀진 가지는 덜 자랍니다. 이걸 직립우세성이라고 하죠. 그 외 정부우세, 기부우세 등 여러 자람의 성질이 있습니다. 따로 공부를 하십시오. 제 채널 4번 재생 목록에는 아래와 같은 또 그 외 관련 영상이 많으니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열매 달림 습성입니다. 앞에서 세우는 자라기만 하려는 영양생장, 눕히면 자람을 포기하고 열매를 달아 자손을 번식하는 생식생장이 일어난다고 하였죠. 자식도 내 말 잘 듣는 자식이 되긴 하듯 신초도 가지 옆구리에서 올라오는 척지 신초는 자람도 왕성하지 않고 여기에 꽃눈이 잘 오는 좋은 결과지가 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를 결과지라고 하는데 어떤 과수는 올해 나온 순이 내년에 결과지가 되는데 어떤 나무는 그해 봄에 새순이 나오고 그 새순에 열매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과수의 열매 다는 습성은 당연히 알아야죠.
열매에 달리는 결과지 모양도 제각각 다릅니다. 여기자들은 이러한 생선가시 곳곳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사과는 신초 끝이 멎어 거기에 꽃눈이 형성되고, 어떤 것은 가지 사이에 짧은 순이 나왔다 멎어 꽃눈이 생겨 결과지가 됩니다. 7, 8월만 되면 여기처럼 끝눈이 멈추고 파달만큼 커진 꽃눈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여기처럼 신초를 눕혀야 꽃눈이 오는 결과지가 됩니다. 봄이 되면 나무의 꽃은 저절로 피고, 꽃이 지면 저절로 열매가 달리는, 또 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튼실한 꽃을 피우려면 작년 여름 신초 올라오면 유인하여 꽃눈을 붙여야 그렇게 됩니다. 과일을 재배해 보지 않는 분은 굵고 긴 가지에 좋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가느다랗고 짧은 가지에 좋은 과일이 열립니다. 말은 쉬운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무는 과일 달기보다는 자라려는 습성이 있으니, 기회만 생기면 멈추었던 가지에 새순을 내고 반발합니다. 성장도 멈춰야겠지만 이 결과지가 될 신초에 달린 잎이 햇빛을 잘 받아야 꽃눈이 형성됩니다. 그러니 달린 열매, 앞으로 달릴 열매 모두를 위해 신초가 빽빽하게 나면, 특히 도장지가 빽빽하게 나면 햇빛이 가려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이러한 데는 비료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가 신초가 막 자라는 데는 여러 영양소가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질소가, 또 꽃눈이 오는 데는 인산이, 열매가 굵은 데는 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래도 텃밭농은 괜찮습니다. 전문농은 시행착오 한 번에 생계가 달려있지만 우린 거기에서 한 수 배웁니다. 손바닥 농장은 텃밭에서 처음 과일 나무 심어 실패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재생 목록 2번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